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치러진 수능,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뒤 시행하는 첫 수능입니다. 난이도와 변별력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 출제 경향과 수험생들이 대입 전형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강동환 연구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한창 이 방송 보면서 가채점 하고 있을 텐데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일단 뭐 좀 짚어볼까요? 예. 네, 교육부가 올해 강조했던 것은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변별력을 확보하게 된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교육 내에서 네. 수능을 충분히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결론적으로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네. 시험 난이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별력을 갖출 수 있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이 배제가 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난이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초고난도 문제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신데 예. 초고난도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바깥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었던 건데 네네. 그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이제 없애겠다 했었고 그렇죠. 그건 충분히 예, 지켜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초고난도 문제가 없어졌다고 시험 문제가 쉬워질 거라 했던 거는 좀 착각이었고 사실 이번 시험에서 국어 과목은 다양한 난이도와 선지를 조금 어렵게 하면서 예.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국어가요.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좀 쉬웠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작년에 쉬웠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예. 어려워질 수 있도록 예측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수학도 옛날에는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좀 복잡한 계산이 있는 네네. 문제를 많이 냈었다면 이번에는 생각을 좀 요하는 문제들, 탐구력이라든가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 역시 또 문제 푸는데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를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어하고 수학.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초고난도 문항이 빠지면 수능이 쉬워질 거다.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수준 자체가. 네네. 보통 우리 물수능, 불수능 저희들은 네네네. 그런 말 좀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표준 점수로 145점을 넘어가면 예. 보통 불수능, 그다음에 물수능 한 135점 이하. 예. 저희들은 한 140 정도 내외를 좀 안정적인 점수로 이제 보통 봅니다. 네네. 저희들이 아마 추정컨대 이 정도 같으면 145점 좀 다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수준이 있고. 자,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변별력이 확보가 됐느냐예요.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거니까. 조금 전에 변별력이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네, 충분히. 그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좀 네네네.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전년도 시험이 한 7.8% 정도 1등급이었는데 네. 올해 9월과 비슷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4% 5%밖에 안 되니까 예. 국영사 변별력이 확보가 됐다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당시에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가 이번 수능의 굉장히 큰 바로미터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N수생이 많이 볼 거다는 예상이 예측이 나왔었고 네네. 실제로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네. 최근에 뭐 의대 열풍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입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보통 수시의 합격상을 보통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한 80%가 재학생, 예. N수생은 한 20%. 근데 정시는 거꾸로 상위권 서울 쪽이나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재수생이 한 70%, 예. N수생이, 그다음에 재학생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N수생이 아주 영향이 큰 상황인데 네. 수능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수능에 강한 N수생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의대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2023년도 대학 알림이 예. 기준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도 탈락자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정원 12,125명 중에 1,001명. 네. 그래서 한 8.26% 학생들이 1학년 때 신입생 때 학교를 이제 탈락을 한 거고 네, 이 학생은 아무래도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니까 의치 약한 이 계열로 네.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 의대 정원이 1,144명 예. 정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수학 만점자가 한 934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예. 이제 만점 받고 한두 문제 틀려도 의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있었다. 상황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네. 9월 기준을 맞췄다고 했으니까 2,500명 정도가 만점자였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수학 그 과목에. 네, 수학으로. 예. 그러면 이제 1,100명인데 2,500명이 어. 나왔으니까 만점을 받아도 예. 의대를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수학 문제에 대한 난도 조절이 아무래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정리하면 이제 9월 달 마지막 그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수학 과목의 만점자가 2,500명. 네네. 수학이 이제 의대의 가장 이제 핵심 과목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수능에서는 그 난이도를 좀 낮췄다라고 아주 어렵게 했다라고 네, 이제 어렵게. N수생 열풍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네. 수학도 좀 어렵게 내고 국어도 좀 어렵게 내고 그다음에 영어도 좀 어려울 수밖에 예. 없었던 이런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좀 고육책이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좀 그러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위권 학생들은 난이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이제 덜 사실 표준 점수라는 거는 중간값을 100점으로 두고 거기에서 그렇죠. 어려울수록 벌어지는데 네네. 최상위층은 벌어지지만 결국 중위권이나 이런 학생들 100점에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뭐 부산 지역 대학들 정도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가 크게 어렵다 싶다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6월 달에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능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거다, 쉽게 느껴질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과는 지금 조금은 다르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들 전문가들 좀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국어가 좀 쉬웠기 때문에 국어는 네. 좀 어려워질 거다. 수학은 9월과 비슷할 거다. 영어도 한 9월 정도까지 나오겠지 않겠나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이제 준 킬러 문항이라고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네네네. 교육과정 안에서 가장 어렵게 냈다 이렇게 좀 출제 그렇죠. 경향을 분석을 이게 할 수 있겠죠? 뭐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육과정 내에서도 얼마나 충분히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거고 그걸 교육 평가원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당장 내년과 또 이제 내후년에 준비하는 학생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런지 원래 이제 대학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짤까의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사실은 뭐 내년 학생들은 내년 또 충분히 해야 네네.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올해 수능 친 학생들이 저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나올 거고 네. 국어 수학은 상대 평가입니다. 내가 어려웠으면 남들도 어려울 거고 네. 어차피 어려워도 점수는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일정들을 네. 충분히 소화해서 수시에 지원학당 학생들은 예. 혹시나 뭐 가채점 결과 표준 점수 1점, 2점 모자라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남은 과정에 수능은 다 쳤으니까 네. 내 점수에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수학을 잘 치는 학생들은 네. 뭐 서울의 A 대학은 수학 반영 비율이 43.3%. 예. 반면에 어떤 대학은 수학이 25%인 대학도 있거든요. 네. 그럼 수학 잘 보는 학생은 A 대학을 가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이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입시 전형이 달라진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가까운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에 변환 표준 점수를 표준 점수로 쓴다든가, 그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 중에도 자연계열인데 네. 또 수학 확통을 치고도 지원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되고 예. 수시 결과가 12월 말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정시는 1월 달이니까 그 전까지 아예 남아 있고 또 수시에 지금 만약에 어려워졌으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이제 2월 된 인원들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10월 말까지 나오니까 네. 인원수를 면밀히 판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전력을 짤 것인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소신 갖고 지원을 하되 이제 과목별로 편중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봐라. 네, 그건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공고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짧게 좀 우리 네. 학부모 수험생에게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뭐 어쨌든 가채점 결과는 작년에도 사설학원들이 많이 예측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현재 상황에서는 점수를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면서 수시에 네. 마지막 거에 적극적 대처를 하시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11월 23일 정도에 예. 가채점에 대한 결과를 낼 거거든요. 네네. 늘 작년에도 저희들이 잘 맞췄다고 소문이 났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 강동환 연구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